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1장 필수 예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합성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벡터에 대한 개념은 언급 안 했습니다. 자, 근데 벡터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복소수와 극형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벡터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세요. 벡터랑 극형식 차이가 뭐냐? 어차피 극형식도 힘의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극형식도 벡터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벡터하고 극형식에 대한 차이는, 극형식은요 2차원이고요 벡터는 3차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차원 공간 속에서는요 극형식이나 벡터나 같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좀 더 맞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합성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우선 벡터부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가 있고요. 자, 벡터라는 거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성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타각만큼 크기로 이렇게 비벡터가 존재합니다. 두 사이의 평면각을 세타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저희가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이은 게 합성 벡터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두 벡터를 더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를 C 벡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벡터의 합성을 구할 때는 이렇게 평형사변형법도 있지만 삼각형법도 있습니다. 자, 삼각형법은 자, A 벡터에다가 A 벡터 끝나는 지점에 B 벡터를 옮겨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딱 보더라도 이 벡터와 여기 있는 점선은 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끝나는 지점에 B 벡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더한 게 벡터의 합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각도를 저희가 파이각이라고 불러줄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벡터의 합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B 벡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럼 자, 여기까지 대한 길이에 대한 스칼라 값, 스칼라는 크기만을 말하는 거죠. 해서 스칼라 값을 우리가 A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이때 B 벡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에 따른 스칼라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나온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B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 사이각을 우리가 세타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 벡터에 따른, 다시 말해 빗변의 길이가 B가 되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B 곱하기 사인 세타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빗변의 길이, 다시 말해 C 벡터에 대한 크기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에 다시 한번 루트를 취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냥 C 자승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를 C라고 할게요. C 제곱은 자, 밑변의 길이 두 개 더하면 되겠죠? A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자, 높이요. B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곱셈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어떻게 풀었습니까? A 자승 플러스 2AB 플러스 B 자승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해주는 거죠. 2AB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이걸 전체를 B라고 불렀던 거죠. 해서 요 B의 제곱 얼마입니까? B 자승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자, 여기요 B제곱 에다가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여기 b로 이렇게 묶여지겠죠? 해서 b자승으로 묶어주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식에서 이제 정의했던 것처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1로 바꿔주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를 말하는 거죠. 스칼라. 해서 스칼라 C는 얼마가 되냐? 루트에 자, A의 자승 플러스, 자, 요게 1이니까요. B의 자승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 답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스칼라라는 건 크기입니다. 크기.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서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면 어차피 크기와 방향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 C 각도 파이로 이렇게 답이 표현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기호를 집어넣게 되면 크기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이 C 값만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자, 입실론이라는 상수는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미지수 또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문제 조건에서 입실론 1이 1이고요. 그리고 입실론 2가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 1이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세타 2를 구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요 탄젠트 세타 2에서 세타 2가 되는 거죠. 그럼 자리 바꿈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2는 자, 요거 넘어가니까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 됩니다. 따라서 세타 2는 요거 넘어가지게 되면 아크 탄젠트 가로로 쓸까요?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탄젠트 입실론 1이 1이고요. 입실론 2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세타 1이 45도예요. 그러면 탄젠트 45도는 제가 1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해서 세타 2는 아크 탄젠트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우리 탄젠트 30도는 얼마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이 되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60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기로 아크 탄젠트 루트 3 하면 60 이렇게 나와지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오메가 t가 Im 사인 오메가 t일 때 전류의 제곱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 얘기죠. 그럼 우리가 요거의 전체 제곱을 하니까 전류 최대값의 제곱에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이거 우리 반각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반각 공식을 이용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2를 앞으로 내보내주게 되면은
2분의 전류의 최대값의 제곱에다가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 t 하니까 좀 많이 거부감을 느끼신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각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선 속도라는 건 뭐예요? 속도 velocity v는 초당 몇 메타 갑니까? 이 얘기죠. 그럼 각속도는 뭐예요? 각속도는 우리가 오메가라는 글자를 집어넣는데 우리가 어떤 원형 회전 운동에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 여기 각도가 몇 도 회전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몇 도 돌았냐. 자, 이 개념이 바로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속도에서 각도 세타는 t를 넘겨서 오메가 t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사인 세타 이코르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식을 다항식으로 표현하시오. 첫 번째 s 플러스 6, s 플러스 1입니다. 자, 우리가 각각 분배 법칙 하면 금방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풉니까? 우선 이렇게 곱해서 s의 제곱 플러스 끝에 상수끼리 더하는 거죠. 이렇게 6 플러스 1 s 쓰고요. 플러스 마지막 상수끼리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나와요? s의 제곱 플러스 2개 더한 거였죠. 7s 플러스 2개 곱하는 거였죠. 6. 자,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s-1, s-2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s의 제곱 그리고 상수항끼리 더해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3s 그리고 상수항끼리 곱해요. 그럼 얼마? 플러스 2로 자, 여기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다항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식은요. 저희가 시험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그렇게 활용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으로 표현된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자, 거꾸로 해요. 4번의 거꾸로입니다.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우리 이 1차 항을 표현할 때 어떻게 썼어요? 상수항을 상수항을 더한 게 1차 항이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했을 값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더해서 3이고 곱해서 2라는 얘기는 2하고 1에 대한 조합이다. 다시 말해 s 플러스 1, s 플러스 2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두 개를 더해 3s, 두 개를 곱해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s 플러스 6, s 플러스 1, 마이너스 14. 자, 이거부터 풀어볼까요? s의 제곱 상수끼리 더하면 플러스 7s, 상수끼리 곱하면 플러스 6에 여기 마이너스 14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연산해주면 s의 제곱 플러스 7s에 빼주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럼 더해서 7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s 마이너스 8 그리고 s 플러스 1에 대한 개념이 아닌가.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7,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8. 자, 이런 형태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인수분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의 첫 번째 사항으로는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회로이론 1장에 보시게 되면
이게 저항이 이렇게 쭉 나가지거든요. 이렇게 회로가 나갔을 때 이렇게 병렬 저항. 자,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접속됐을 때 합성 저항의 크기는 얼마냐? 자, 이거에 대한 예제입니다. 해서 합성 저항을 우리가 R0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역수를 시켜서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병렬 합성 저항 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병렬 회로로 만들어진 곳에서의 합성 저항은요, 다 역수를 취급해서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역수를 취해서 더하게 되면 합성 저항의 역수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거 다시 한번 쓰게 되면 R0 값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이 나오고요.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분의 자, 올라가서 곱하고 올라가 곱해서 더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이거 번분수상 밑에 게 위로 올라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분의 B, C분의 D에서 저희 어떻게 배웠습니까? 부모님은 안에 있고 아들은 바깥에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해서 안에 B, C분의 A, D 값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기 A는 인자는 A는 분자로 올라가진다. 그러니까 A는 분자로 올라가진다.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저항이 두 개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이때의 합성 저항은 자, 이 원식을 통해서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저항이 3개예요. 여기 저항이 이렇게 3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항이 3개였을 때 합성 저항도 이렇게 합분의 곱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지느냐? 자, 저건 아니고요.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분의 1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은 R0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역수의 합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자, 우선 통분부터 시키는 거예요. 통분. 자, 뭐로 통분시키냐면 R1, R2, R3로 통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R2, R3를 R2, R3를 분모 분자에 곱해준 거죠. 여기는 R1, R3, R1, R3 곱해준 거고 여기는 R1, R2, R1, R2 해서 분모가 R1, R2, R3로 맞춰주니까 분모가 묶여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R2, R3 더하기 여기는요 R1, R2 더하기 여기는요 R1, R2가 아니죠. R1, R3 더하기 R1, R2가 됩니다. 분의 1. 그럼 자, 이거 올라가지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R1 여기서부터 쓸게요. R1, R2 더하기 여기요. R2, R3 더하기 요거요. R3, R1분의 올라가지면 R1, R2, R3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합분의 곱이다 라고 쓰게 되면요. 저항이 2개, 병렬 접속했을 때를 말하고요. 저항이 3개, 지금처럼 저항이 3개가 병렬로 묶여 있으면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풀이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자, 이게 저항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저항 병렬로 갖다 낀 거예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자, 이번에는 저항이 크기가 다 R로서 같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자, 그림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요게 좀 지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게 지금 다 저항이 R이다 이런 얘기야, R이다. 똑같은 그 저항이 6개 달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수식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분모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R분의 6분의 1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거 번분수로 올라가지게 되면 6분의 R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냐? 저항의 크기가 똑같은 걸 가지고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한 개 저항을 병렬 접속된 회로수로 나눴을 때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4번 항은요, 그냥 우리가 통분시켜가지고 연산시켜주면 돼요. 이건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니까 자, A, B, C 극형식이 있는데 이 극형식을 복소수로도 바꾸고 세기에 대한 벡터에 대한 개념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 이런 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써보게 되면 A라는 벡터 또는 극형식이라고도 읽어도 좋습니다. 자, A가 220, B가 220에 각도 마이너스 120도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벡터 또는 극형식이 220 각도 마이너스 240도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극형식을 복소수로 변환시켜 볼게요. 자, 좌표계에다 우선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크기는 220이고요. 각도는 없어요. 이게 A 벡터가 되겠고요. 자, B 벡터의 크기는 220인데 자, 이건 우리 들어오는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A상의 전압은 220V, B상과 C상도 똑같이 220V를 사용하고 있는데 B상의 위상각은 마이너스 120, C상의 위상각은 마이너스 240 이런 개념입니다. 자, 위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럼 참고만 그냥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가 B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가 C 벡터가 됩니다. 나중에 회로 이론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가 220이고요. B는 220 각도 이렇게 마이너스 120도지만 플러스 방향으로 따지게 되면 몇 도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따지면 220 각도 플러스 240도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쪽 방향엔 120도면 이렇게 방향 240도가 되는 거죠. 자, C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20 각도 120도지만 마이너스 240도로 돼 있는 문제가 마이너스 240도지만 플러스로 따지게 되면 220 각도 120도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복소수로 바꿔라. A 벡터는요 실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220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 벡터. 자, B 벡터요. 크기 얼마? 220이고 자, 이렇게 120도였다는 얘기는 여긴 몇 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6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봐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렇다면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J에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빗변은 220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고요. 여기 밑변은 빗변 220 곱하기 얼마? 직각삼각형의 밑변은 코사인 스타였죠? 그러니까 코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그래서 음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10. 그리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220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j의 11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한 19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C에 대한 벡터는 얼마가 될 거냐? 자, C는요. 자, 지금 보시면 B 벡터하고요. C 벡터가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대칭 관계. 크기도 220, 각도가 여기만 따지면 60도니까요. 그러니까 실수의 크기는 똑같을 겁니다. 실수 똑같고 허수는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해서 C는 마이너스 110 플러스 J의 110 루트 3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문에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더해봐라.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세 개를 더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해보세요. 2번하고 3번하고 복소수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허수끼리를 더하려고 하니까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그럼 지워지겠죠? B와 C의 실수를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220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는 어떤 관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BC를 더해볼게요. BC를 더한다는 얘기는 평행 4변형법에 의해서 B 벡터와 C 벡터를 더하면 자, 이런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벡터는요. 허수끼리 지워지면 제로, 마이너스 C끼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2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어때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더하면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A에서 B를 빼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A에서 B를 빼봐라. 자, A가 220, B가 이쪽 방향으로 220이 됩니다. 자, 이 각도가 마이너스 12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두 개를 빼봐라. 자, A 벡터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B 벡터 두 개 더하면 얼마냐? 자, A, B를 더하게 되면요.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 대한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수직바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수직바를.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되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현재 A 벡터와 B 벡터가 120도인데 가운데로 나가니까 60도가 될 거 아니에요. 60도. 그럼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빗변의 길이가 220인 상태에서 세타각을 중심으로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변의 길이는 220 곱하기 코사인 60도인데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2로 곱해줘야 이 전체 길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약분하면 22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120도가 벌어진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를 더하면 같은 크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봐라. 자, 벡터 개념에선 빼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빼기는 뭘 의미하냐?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더해라.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비벡터죠. 각도는 마이너스 120도고요. 비벡터를 반대로 돌리게 되면 요게 마이너스 비벡터가 되는 거예요. 크기는 220이고요. 여기 사이각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A 벡터와 B 벡터. 가 이루는 각도는 60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20도니까요. 그렇다면은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해요. 이게 바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몇 도가 되겠어요? 두 사이가 60도인데 반각이 되니까 30도가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수직발을 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빗변 얼마요? 빗변 220. 그리고 사이각은 30도. 이 밑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20 크기에 곱하기 코사인 몇 도? 30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20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 여기만큼의 길이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곱하기 몇이 필요합니까? 2가 필요합니다. 해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2하고 약분하면 220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는 벡터적인 연산 방식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복소수 값으로도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 복소수 한번 해볼까요? 복소수로 우리가 A 벡터하고 B 벡터를 빼봐라. 그럼 A 벡터는 2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는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J에 110 루트 3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다 돌려주게 되면 220 더하기 110 더하기 J 110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330 플러스 J에 110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 이렇게 나온 벡터에 대해서 A-B 벡터가 이 빨간 색깔이라고 그랬죠? 에 대해서 실수의 크기는 330이 되는 거고 허수의 크기는 110 루트 3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선정하면 되겠어요?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에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30의 자승 플러스 110 루트 3의 자승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렵나요? 자, 어렵다라고 느끼시게 되면 그냥 흐름만 쭉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각도, 아크 탄젠트. 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세타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해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다시 말해 실수분의 허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아크 탄젠트 실수 330의 허수 110 루트 3이요. 그럼 요거 약분되면은 3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아크 탄젠트 3분의 루트 3은요. 분모 분자의 루트 3을 곱해주게 되면 분모 분자의 루트 3을 곱해주면 요게 3 약분되니까 아크 탄젠트 루트 3분의 1 얼마? 30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풀어주게 되면 381 각도 30도. 자, 381은 220 곱하기 루트 3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벡터 연산이 되는데요. 나 이거 기초수학 이론 들었을 땐 괜찮았는데 문제풀이 들으면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왜? 저희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 빼기 B에 대한 연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A는 220이고요.
B는 빼기 220각도 마이너스 120도 해서 계산기로 딱 눌러주게 되면요. 그냥 이거 나와요. 330 플러스 J 110 루트 3 바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복소수에 대한 결과값 표기법을 극형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계산기 누르시면요. 그럼 이게 381각도 30도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벡터라는 연산이 이렇게 작용이 한다. 벡터 계산은 이렇게 들어가진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벡터 계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계산기에 의해서 그냥 쉽게 결과값을 도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벡터 이쪽에다 할까요?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해라. 그럼 이렇게 평형 사변형법에서 이렇게 나온 게 새로운 벡터다. 근데 이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소수를 직접적으로 더해도 되지만 우리가 삼각함수법에 의해서 극형식에 대한 답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빼라. 두 벡터를 빼라. 그럼 빼라고 하면은 이쪽의 벡터를 반대로 돌려서 두 개를 더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A 플러스 B. 자, 그냥 쉽게 할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자,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벡터는요. 딱 봐도 C와 대칭 관계예요. 이게 A 더하기 B예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C를 한다는 얘기는 C의 방향을 뒤집어서 더해라. 그러니까 얘를 방향을 뒤집으니까 같은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러면 C 두 개가 더해진 값으로 2C가 나오는데 기존의 C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C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는 항상 벡터 해석입니다. 벡터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벡터 해석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를 2번, 3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요. 자, 문제 8번. 자,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자, ZAB라는 게 있는데 ZAB는 25 더하기 마이너스 J 25 플러스 J의 100 그리고요 마이너스 A 25 곱하기 J 100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 더하기 자, 이거 허수끼리 더해지게 되니까 J 75 두 개 곱하게 되니까 2500인데요.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J의 자승은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마이너스 보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얼마? 2500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분모 분자를 이게 분모 분자에다가 자,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J분의 1은 얼마냐? J분의 1은요. 분모 분자의 J를 한번 곱해보세요. 그럼 이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J분의 1은 마이너스 J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랑 좀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었어요? X의 N승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N승과 같다.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부호를 반대로 돌리면 분모 분자가 바뀌는 것처럼 허수 J의 부호를 바꾸게 되면 분모 분자를 뒤집어 써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5-J의 75분의 2500 요거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 3번, 8번의 세 번째 지문이요. 전류가 50각도 마이너스 20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0각도 10도다. 자, 우리 오일러 공식에서 극형식의 곱하기는 각도의 더하기. 이렇게요. A 각도 세타1 곱하기 B 각도 세타2는 상수끼리는 그냥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도끼리는 더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누기는 어떻게 돼? 분수는 당연히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우선 상수끼리 나눠주게 되면 2가 되고요. 각도 10 빼기 요겁니다. 마이너스 20. 이거 얼마가 돼? 요거 플러스 20이 되니까 2 각도 30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각도 30도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 각도 30도는 2에 플러스 j 30으로 바꿨을 수가 있고 이거는 2 가로 열고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j의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j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문제 9번입니다. 자, 문제 9번에 보니까 행렬식을 계산해라.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3번만 풀어볼까요? 3번. S 마이너스 1, 0, 0, S 마이너스 1, 12, 19, S 플러스 8. 자, 3 곱하기 3행렬의 행렬식을 구해라.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자,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선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묶어라. 그러면 S로 묶어서 S줄을 가린 나머지 2 곱하기 2행렬을 여기다가 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행렬 묶을 때요. 여기 부호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를 취급하면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을 가려서 나머지 눈에 보이는 4개를 행렬로 묶어라. 0, 12, 마이너스 1, S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 자, 이 형태가 1번 아니면 2번. 그러니까 지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문제죠. 자, 2 곱하기 2행렬은 어떻게 풀어요? 크로스 곱해서 빼주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S의 제곱 플러스 8S 빼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19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자, 1로 묶어봤자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참고로 또 여기까지 묶어놓고 여긴 왜 안 묶냐? 어차피 0으로 묶어봤자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0 되는 거 묶는 거는 다 빼버린 겁니다. 자, 이제 써보게 되면 S의 3승 분배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분배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 8 S의 제곱. 자,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진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9S. 자, 플러스 여기도 역시 플러스로 바뀌죠.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제.
자, 다음 식을 2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미지수 x와 y를 각각 구해봐라. 자, 3x 플러스 y 이코르 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코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x와 y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y하고 x하고 y 변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이 y항을 제거하고 싶어요. y항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체 다 2를 다 곱해주고 난 다음에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1번식에다가 2를 다 곱해 볼게요. 그럼 얼마가 돼요? 6x 플러스 2y 이코르 10이 되겠고요. 여긴 그대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코르 마이너스 4요. 그럼 이 두 개를 빼주길 바라겠습니다. 빼주게 되면은, 자, 이거 빼면은 7x 이코르 요거 y는 서로 지워지겠죠? 자, 이거 빼주게 되면 14가 만들어집니다. 자, 더하기로 바뀌니까요. 따라서 x는 얼마? 2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x항을 제거시킬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 2번식에다가 3을 곱해주는 거예요. 3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y 이코르 5가 있는데, 이번에 2번식에 모두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자, 여기는 6y 이퀄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x항을 제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두 개를 더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로 지워지겠죠? 지워지면서 더해주면은 7y 이퀄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따라서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요, 보기가 똑같아요. 보기가 10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10번 문제와 지문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행렬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각각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우리가 행렬로 바꿔볼게요. 행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1, 마이너스 1, 2. xy 이퀄 결과값 5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델타 값을 구해보자. 델타 값은 요거를 디터미넌트 해주는 거죠. 디터미넌트 3, 1, 마이너스 2, 2. 자, 풀어주게 되면은, 자, 요렇게 곱해주면 6 빼기 요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결과적으로 얼마 나와요? 7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델타 x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델타 x 디터미넌트. 자, 델타 x를 구할 땐 첫 번째 자리에다가 결과값으로 바꿔놓는 방법이죠. 해서 5 마이너스 4 1 2. 자,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10 빼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해서 얼마가 나와요? 14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디테일하게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해설해 보시면 지금 10번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이하는 방법하고요,
행렬, 이 행렬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보다 보면 관계성이 있어요. 상당히 큰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가 나온 게 바로 요 값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값이 바로 요 값이구나, 이 값이구나, 델타 값이 이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봐도 이제 뻔해요. 델타 y 구하면 마이너스 7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7 나온다. 제 숫자 몇 번만 왔다 갔다 생각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델타 y는 디터미넌트 여기 자리만 결과값으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3 마이너스 1 그대로 쓰고 여기 요거로 바꿨습니다. 5 마이너스 4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빼기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자, 플러스로 바뀌니까 얼마? 마이너스 7. 아까 얘기했죠? 이 값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x를 구할 때는 델타분의 델타 x로 구해라. 자, 델타 값은 7이고요. 델타 x 값은 14니까 2가 나오고요. y를 구해라. y는 델타분의 델타 y. 따라서 7분의 마이너스 7하면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예제 10번과 11번만 잘 생각하시면 연립방정식과 행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행렬식을 풀어라. 행렬의 가간법이죠. 가간법은 뭐예요? 같은 자리끼리만 더하는 거예요. 또는 같은 자리끼리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면서 같은 자리끼리 더하고 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번 문제 볼게요. 자, 2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회로 이론 들어가면은 또 하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회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Z1, 0, 1. 1, 0, Z3, 분의 1, 1. 1, Z2, 0, 1. 자, 행렬을 계산을 할 때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행렬식에서 이 부분 빼먹었던 것 같은데 A, B, C, D 1, 1, 1, 1 할까요? A, B, C, D 2, 2, 2, 2. 자, 우리가 두 행렬의 곱을 우리가 어떻게 연산할 거냐 하면요. 자, 우선 첫 번째 자리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1행 1열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 1행 1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행 1열끼리 곱해 더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 뭐냐? 자, A1과 A2를 곱하고 A1과 A2를 곱하고 1행 1열 두 번째 자리 B1과 C2를 곱해서 B1과 C2를 곱해서 더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는 두 번째니까 우리가 1행 2열짜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행 2열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1과 B2를 곱하고요. A1과 B2를 곱해준 것과 B1과 D2를 곱한 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2행 1열짜리다. 그러니까 2행 1열짜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C1, A2 더하기 D1, C2가 됩니다. D1, C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행 2열짜리. 2행 2열짜리. 자, 첫 번째끼리 곱합니다. C1, B2 더하기 두 번째 것끼리 곱합니다. D1, D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앞에 먼저 연산하고요. 이거에 나온 결과를 마지막 것과 다시 한번 재연산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1행 1열짜리 1행
1열자리 2개 곱하면 1 더하기 2개 곱하면 Z3분의 Z1이 되겠고요. 자, 여긴 1행 2열자리. 1행 2열자리. 첫 번째 거끼리 곱하면 제로, 두 번째 끼리 곱하면 Z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행 1열자리. 2행 1열자리 곱하면 제로, 곱하면 Z3분의 1이 되겠고요. 2행 2열자리. 2행 2열자리. 곱하면 제로, 곱하면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한번 쓸게요. 1, Z2, 0, 1. 자, 마찬가지로 1행 1열자리. 자, 얘랑 곱하면 자기 자신이고요. 얘랑 얘 곱하면 0이죠. 1행 1열. 그럼 얼마? 1 플러스 Z3분의 Z1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1행 2열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Z2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Z3분의 Z1, Z2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Z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세 번째, 2행 1열자리. 곱하면 자기 자신, 곱하면 제로. 얼마? Z3분의 1. 마지막 2행 2열자리요. 2행 2열자리.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Z3분의 Z2. 이렇게 곱해주면 1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4단자만 회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자 들어갈 때는 이런 연산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빼놓은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설만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초수학 제1장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